안녕하세요. 무상모르시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어제 말씀드린 게 조금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충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주식 투자에 관한 많은 책들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거 빼고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읽어본 것 같아요. 거의 다 읽어본 것 같은데, 모든 책들의 바탕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기술적 분석 이런 거 빼고, 기본 개념은 내재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을 때 사라. 그 내용이 바탕이죠.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약간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쉽지가 않아요. 내재 가치를 구한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고, 그리고 꼭 내재 가치 대비 낮다면 주가가 상승할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주식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참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하루에도 수십 프로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재 가치 대비 저렴한 거를 사서 투자하는 게 꼭 투자하는 게 맞는데 그게 바로 오르냐,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재 가치라는 거를 크게 보면은 자산 가치가 있고 이익 가치로 내재 가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산 가치가 높은 기업들이 있죠.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현금성 자산 이런 거 많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기업 투자 주식, 자회사라든가 이런 게 이제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유명한 게 네이 만드는 회사 이름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이 만드는 회사? 유명한 기업 있잖아요. 걔가 하여튼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아마 시총이 2천억 이하로 떨어졌을 건데, BYC가 있죠. 이 부동산이 청산 가치를 구하면 2조 된다,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강경론자들이, BYC 강경론자들이 있습니다. 멋지신 분들이죠. 지금 1,400억대까지 떨어졌네요. 부동산의 시가총액이 한 2조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왜 떨어지냐는 거죠. 주가가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때는 비싼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거의 반토막이니까 3천억 수준이니까, 그래봐야 청산가치 2조 대비 3천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싼 가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왜 떨어지냐, 제가 실적을 안 봤지만 실적이, 그쵸, 보이죠. 실적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지워졌네. 이 자산 가치 대비, 이제 내재 가치를 자산 가치로도 구할 수도 있고 이익 가치로도 구할 수가 있어요. 내재 가치 대비 저렴하다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상승하냐, 이 논리는 논리라기보다는 주식 시장에서 현상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이러한 기업들, BYC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하려고 그러면,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했죠. 주가가 상승할 만한 어떤 촉매,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강세장이라든가 아니면 산업 전반적인 업황의 턴어라운드죠. 산업이 좋아져서 수혜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기업 어떤 기업 내부의 경영 역량으로 인해서 이익을 증가를 시킨다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 한 주가는 상승하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또 내재 가치를 주로 이익 가치로 많이 구하죠. 그래서 퍼라는
그 지표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버는 회사가 있어요. 100억 버는 회사가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10배 정도가 적정퍼라 그러면 1000억이죠. 1000억이죠. 그 내재 가치가 100억 버는 회사면. 근데 이게 한 7, 800억에 거래되는 기업들이 많아요. 이런 기업들이. 왜 1000억으로 바로 못 올라가느냐. 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의 이유는 이게 이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늘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최근에 제가 다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회사가 뭐냐면 요 회사입니다. 요 회사 슈피켄 코리아 요 회사예요. 보시면 얘도 상장 이때에서 17만원까지 찍었다가 쭉 빠지고 얼마 전까지는 8만원에서 지금 다시 하락 중에 있어요. 이렇게. 근데 3,200억 밖에 안 되고 얘가 최근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거의 뭐 400억에서 500억 사이. 그쵸? 순이익도 뭐 한 380억에서 40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퍼로 한 7, 8배 수준밖에 안 되고 싼 거죠. 그리고 얘 자산 가치를 보면 내부에 현금성 자산이 420억, 금융투자 자산이 720억. 그럼 이것만 해도 1140억 정도가 되고 거기에 운전자본이 약 300억 넘게 있고 거기다가 또 비유동에 또 금융자산이 530억 정도 있고 투자 부동산이 186억 있고 유형자산이 450억 있습니다. 단기 차입금은 거의 없어요. 60억 밖에 없어요. 부채 총계가 550억. 그러면 현금성 자산 이거 하나만으로 해도 다 갚아버리고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인수자 입장, 그쵸? 제가 이제 인수자 입장을 많이 강조하는데 이 기업을 만약에 내가 3,200억 주고 인수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할만하죠.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쵸? 그런데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닥을 쭉쭉쭉.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시장의 대부분의 시장에 참여해서 투자하는 그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인수자 입장이 아니라 주식을 매매해서 자본 차익을 얻는 포지션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뭐 배당을 받는다든가 어떤 기업의 배당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뭐 기업의 전체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일정 지분을 인수해서 기업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요즘 뭐라고 그러죠? 행동주의 투자자. 그런 투자자들은 거의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잘 안 먹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주식을 10,000원에 사서 15,000원에 팔아서 50% 수익을 내길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켄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돈을 꾸준히 잘 벌고는 있지만 사실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유지될지 어떻게 될지 잘 알기가 어려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 실적이 안개에 쌓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 내재 가치 대비 저렴하게 거래되는 거다. 근데 만약에 이 PBR 밴드 차트 보면은 지금 거의 바닥에 와 있죠. 여기 보시면 바닥에 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슈피켄 코리아가 잘 영업을 해서 이 이익단이 다시 상승하게 되면은 주가는 여기서 슈팅 나오면서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장 초기에 이때 여기서 이렇게 슈팅 나온 게 왜 그랬냐면 어마어마하게 이익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슈팅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투자법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과연 언제 사야 되나, 그리고 인수자 입장으로 샀느냐 아니면 주가가 상승해서
자본 차익을 얻는 입장에서 샀느냐에 따라서 그 매수 타이밍이 다른 거예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비슷한 기업 노루페인트하고 강남제비스코는 경쟁 기업입니다. 지금 업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데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은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순양금이 마이너스죠. 그래서 재무 구조가 아주 우량하다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이제 뭐 부채 비율하고 자본 총계하고 비슷비슷하고 그리고 재무 구조가 우량하지는 않지만 뭐 망할 수준도 아니고 이익은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무적인 거는 실적이 깨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쵸? 여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저점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실적이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올해 매수 타이밍이 나왔죠. 왜냐면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 5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5년치를 0.4배니까 0.37배까지 떨어지니까 약 10% 가까이 더 떨어진 거거든요. 이때 BPS가 16,260원입니다. 16,260원 곱하기 0.4를 하면 6,500원 정도가 첫 매수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페인트, 누루 페인트를 보실게요. 누루 페인트를 보시면 자, 6,500원 정도가 첫 매수가라 그랬죠. 6,500원 정도. 보시면은, 이게, 요거를 제가 이거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주가가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장기적으로 주가가 고점 대비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70%나 떨어졌고, 여기 고점 대비로는 약 50% 떨어졌어요. 그럼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말하는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제 엑셀 파일에서는 6,482원에 매수를 하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6,400원이니까 뭐 한 요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요 정도 수준. 그래서 여기서 샀으면 당연히 좋은 거고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 최저가보다는 많이 떠 있는 상태지만 그동안 여기서부터 BPS가 쌓였기 때문에 주가가 높긴 하지만 PBR은 낮은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샀다 그러면 상승폭이 약 33% 가까이 나온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주가가 지금 현재 우상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깨지지 않고 다시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실적이.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우상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재가치 대비 여기만 내재가치 대비 싼 구간이 아니잖아요. 이런 구간도 내재가치 대비 싼 구간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1,600억이고 얘가 작년 순이익이 127억. 이때 아마 저것 때문에 법인세하고 그 살짝 그런 게 있어갖고 좀 많이 낸 거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면 226억 버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그 1638억이면 비싼 수준이 아닙니다. 퍼 10배 수준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싼 수준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요 라인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10배 라인이니까 이 아랫부분은 10배 이하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한 게 내재가치 대비 저렴해서 상승한 게 아니라 이익이 다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도 된다.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칼날을 따라잡고 내려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강남 제비스코 같은 경우는 얘는 좋습니다. 재무구조가 보시면은 현금성 자산이 최근에 뭐 공장 이전, 신규 투자 등으로 좀 현금성 자산이 많이 줄고 있는데 2017년도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있었고, 그리고 지금 1326억인데 순유동자산 가치가 2,700억으로 순유동자산 가치보다도 낮은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 가치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전 구간이 얘는 자산 가치 대비 아주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었고, 이익도 꾸준하게 내고 있지만 최근에 어떤 상속이라든가 공장 이전 그리고 업황이 나빠지면서 얘는 실적이 개박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PBR 라인으로 보시게 되면 얘는 2018년도에 0.27배까지 떨어졌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그쵸. 그럼 2,9배부터 사는 거죠. 이 당시 2018년도에. 그러면 만약에 BPS가 84554니까 곱하기 0.29배 하면 24,500원 정도가 매수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강남 제비스코를 볼까요? 24,500원이 매수가라고 그랬죠. 24,500원. 예. 2018년도에 이 부분이 첫 매수가가 되고 바로 어느 정도 그 반등이 좀 나와주고 다시 추가 매수를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더 떨어졌으니까 만약에 안 샀다 그러면 그러면 10% 더 떨어졌으니까 추가 매수가 2차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얘도 운 좋게 여기서 다시 이렇게 반등폭이 그래도 약 30% 나왔어요. 그러면 방금 전에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졌다가 V자로 반등해서 나가는 이유가 제가 뭐라 그랬죠? 내재 가치 대비 저렴해서 반등 나오기보다는 이익이 다시 우상향하기 때문에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전 구간이 내재 가치 대비 저렴합니다. 특히나 자산 가치 대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등을 나온 거를 못 지켜주고 다시 이렇게 하락을 추세로 가고 있어요. 다시.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이거죠. 이익 라인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자회사 때문에 순이익은 좀 높게 나오는데 본업에서는 이익 라인이 개박살 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게으른 가치 투자법으로 이런 구간에서 샀는데 반등이 이렇게 20, 30%, 30, 40% 나오면 매도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익 라인이 노루페인트처럼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왜 좋아지고 있는지 판단을 해보시고 지속성이 충분히 있다 싶으면 냅두는 겁니다. 더 수익을 날 수 있게끔. 근데 이익에 상관없이 어떤 기술적 반등이라든가 뭐 잠깐 어떤 호재 그런 거 나와서 반등한 거라 그러면 그냥 팔아야죠. 왜? 다시 주가가 떨어지는 거니까. 제가 그랬죠. 내재 가치 대비, 특히나 자산 가치 대비 저렴하다고 해서 주가가 안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익이 개박살 나면 이제 주가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면 더 이상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아예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하실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어떤 자산 가치가 높은 기업, 이익 가치가 높은 기업 다 해당되는 겁니다. 결국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이익의 방향성이다.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내재 가치 대비 싸면 쌀수록 좋아요. 왜냐면 폭발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생각이냐면 어느 기업은 퍼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퍼가 50배예요. 그리고 B라는 기업은 퍼가 2배입니다. 근데 둘 다 이익이 100%씩 상승한다고 쳐봐요. 상승한다고 치면 어느 게 더 많이 상승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얘가 더 상승을 많이 하겠죠. 그 퍼도 마찬가지고
PBR도 똑같습니다. PBR도 이게 제가 아주 그 중요한 그 논리라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잘 유념하셔야 돼요. 잘 유념하셔야 되고, 그리고 강남 제비스 그 제가 그랬죠. 항상 그 주가가 바닥에 왔더라도 그냥 덥석 사지 말고, 물론 덥석 사더라도 괜찮습니다. 시간만 버티면은 충분히 이익을 내고 팔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수익 내고 파는 게 훨씬 좋으니까. 그래서 어떤 그 자산가치 대비 우량한 기업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사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어떤 반등이 나왔을 경우 이익의 증가가 없이 반등이 나올 때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계속 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내가 살려는 구간에 만약에 제비스코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반등해서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 저점에 또 만약에 왔다. 그래갖고 지금 현재 내가 이 구간에 있다. 근데 분기 이익을 보면은 계속 빠그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굳이 이 구간에 사지 말고 좀 더 뭐 10%라든가 뭐 15%, 20%더 하락한 구간에 가서 내가 밑에서 받겠다.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게 유리합니다. 오늘 어제 이어서 언제 매수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또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이게 도움이 다 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뭐 되는 분도 있을 거고, 전혀 뭐 그 도움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